여러분 편안하게 아침 맞이하셨는지요? 밤새 비 소식이 많았습니다. 안전하게 주무셨는지 여쭙습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6와 함께 글로벌 경제 현황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제의 강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요. 일단 달라진 점은 80%대의 그 금리 인하의 9월 가능성이 어제는 94%대까지 높아졌다면 오늘은 99.9%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폭과 그 횟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오늘은 유가, 국제 가격 그리고 달러까지 모두 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주식시장의 변화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도 특징이 있다면 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활발한 움직임도 포착하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현황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벌 비트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간밤의 시장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는 최근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떠안고 이날도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 정도 수준 21,71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짓고요. S&P 500 지수도 0.3%의 상승이죠. 6,460포인트 선을 뚫어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오늘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전일 발표됐던 CPI의 효과가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9월 금리 인하의 베팅은 100%까지도 나타나고 있고요. 25bp냐, 50bp냐 이렇게 또 갈라서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B컷 가능성은 0%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4.2%까지 올라와 있고요. 25bp 스몰컷 확률의 경우에는 95.8%를 현재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방금 직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B컷 가능성까지 높아질 정도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간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역시도 한몫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미 금리 인하가 늦었거나 혹은 데이터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9월에 B컷을 감행할 것인가 여부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직접적으로 B컷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보스텍 총재의 경우에는 간밤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1회 연내 전망을 유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1회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인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연준 안에서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강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금리가 7bp 이상 급락 중에 있습니다. 4.235%대까지 하향 안정화가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Naming a new chairman sometime within the next, I think I'll name it a little bit early, the new chairman. I'm down to 3 or 4 names, all good, all great. The problem is you name them and then they turn out to be not good.
That's happened to me a couple of times. You name somebody, they tell you everything you want to hear, and then they go in and they turn out to be not good. I mean, he told me everything that I thought was appropriate. He turned out to be a stiff, real stiff. But other than that, I think he's doing a very good job, yes. 재무부가 면접은 11명을 보겠지만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는 한 3, 4명의 후보가 압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경제 책사인 케빈 헤셋, 케빈 워시, 그리고 현직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 3명이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하는 것이 현재 외신의 진단이고요. 특히 오늘은 조금 일찍 파월 의장의 후임을 지명하겠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제 5월 말이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될 텐데 그에 앞서서 차기 의장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파월 의장의 후보를 이 힘을, 영향력을 조금 더 약화시키겠다. 이런 속셈으로도 풀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과 섹터별 분위기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빅테크주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쉬어갔고요. 그랬던 반면에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가 1%대 반등을 하면서 증시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신제품 로드맵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약간 흘러나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AMD의 주가가 5%대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 강세를 가장 크게 주도를 했는데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1%대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브로드컴과 AMD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노터블 하고요. 메타 플랫폼 역시도 장중까지는 52주 고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이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된 점이 오늘 3대 지수가 장 막판 들어서 이 상승 탄력을 조금 줄이는데 원인이 됐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일라이 릴리 그리고 머크사의 주가가 3%대 급등한 점 역시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장 마감 후에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해 줬는데요. 그 실적 결과부터 정리를 해 보시죠. 자, 먼저 매출액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을 했죠. 14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실적을 경신했고요. EPS의 경우에는 14%의 성장이죠. 99센트를 달성하면서 역시나 컨센서스 98센트 대비 높은 수준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에는 네트워킹 부문의 매출액이 12% 뛰면서 전체적인 실적 성장을 가장 크게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상회의 폭이 여기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 부문의 매출이 약간 아쉽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역시나 AI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수요, 그것이 뒷받침한 네트워킹 부문의 이 호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매출 가이던스 역시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026년 매출 전망치 상단이 600억 달러 정도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2026년 EPS 전망치의 경우에는 4달러에서 4.1달러 사이 역시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의 애프터마켓 주가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1.4% 하락을 했는데 이 실적 결과가 전체적으로 예상 부합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2% 정도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양호한 실적이었는데 이제 어닝콜에서 나오는 발언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으로는 아마존의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신선식품의 당일 배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1000여 곳에서 운영 중인데 이것을 연말까지
현재까지 2,300여 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러자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들의 주가가 내렸다라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안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크로거가 되겠습니다. 코스트코보다도 점유율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크로거의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함께 시세 열어보시죠. 4.4% 급락하면서 70달러 선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슈퍼마켓 체인으로는 알퍼트슨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역시나 2%대 하락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메이플베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브랜드명으로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식료품 구매 그리고 배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메이플베어 주가 역시도 경쟁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11.5%대의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이슈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신사업 확대를 계획 중이다. 그리고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AI 로봇, 스마트홈 기기, 그리고 보안 카메라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사가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자, 시기별로 일단 어떤 계획을 애플이 가지고 있는지를 쭉 정리해 보는 건데요. 일단 2025년 당장 올해의 경우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얇은 아이폰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내년 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린우드 그리고 글렌우드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현재 시리의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AI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엔스로픽이나 클로드 등 외부 모델 활용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전해졌던 보도에 따라서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2026년 중반,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텐데요. 이제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홈 컨트롤, 음악, 메모, 웹, 화상 통화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는가 하면 이때부터 카리스마틱 OS라고 하는 새로운 운영 체제가 적용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2026에서 2027년 사이에는 홈 보안 카메라 출시를 예고로 두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또 적외선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인식해서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틀어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마지막 피날레, 이번에 공개된 이 로드맵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테이블탑 로봇으로까지 걸어가는 어떤 이 로드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테이블탑 로봇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바디로 있고요. 양 옆에 이 로봇의 팔이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이 헤드의 경우에는 사람의 머리처럼 돌아갈 수가 있고 이 사용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형태로 집안에 이 로봇을 둘 수 있다. 이런 형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형 시리가 탑재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 로봇이 끼어들어서 식당을 추천해준다든지 여행 계획을 세워준다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 GPT가 로봇 버전으로 탄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애플은 최근 AI 분야에서 다른 빅테크주들에 비해서 약간 뒤처지면서 이번 AI 사이클에서 약간 소외주가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었죠. 거기다가 비전 프로의 판매가 부진하고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혁신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 로드맵을 통해서 매출 성장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될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안에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모멘텀을 얻고 있는데 추가적인 동력을 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아마 간밤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인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지난주에 파라마운트 그리고 스카이댄스가 합병을 완료했고요. 새로운 미디어 대기업이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배런스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공매도 잔고가 8,900만 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밈주식성 성향을 띠면서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간밤 S&P 500 내 거래량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6%대 뛰어오르면서 15달러대에 안착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이틀간에는 약 40%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클 인터넷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실적에서 매출이 50% 이상 급증을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장 마감 후에 1,00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정규장에서도 그 흐름을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주가 6.2% 떨어지면서 153달러대까지 밀려나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가 되겠죠. 웹툰 엔터테인먼트 간만에 아주 시원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 협력에 따라서 마블의 스파이더맨 혹은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 이런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들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이 웹툰 프로그램을 연재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오리지널 웹툰 제작에도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81.2% 폭등하면서 17달러대에 거의 근접해가는 움직임까지 나타냈고요. 특히나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서 영어권 시장에서 사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리 옮겨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조명해볼 이슈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종목을 한 종목 꼽아라 하면 바로 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피터 틸, 억만장자 투자자로 잘 알고 계신 사람일 텐데요. 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인물이 후원한 블리쉬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이슈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블리쉬, 티커명 BLSH가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폭등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블리쉬는 공모가 37달러보다 약 2.4배 높은 90달러의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200% 이상 급등한 11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급격한 변동성으로 장중 2차례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1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블리쉬는 앞서 2021년 스펙 합병을 통해 90억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으며 상장을 시도했지만 규제 심사 문제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터 틸이 후원하고 오늘 IPO를 통해 뜨겁게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블리쉬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탈중앙화,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토콜과 중앙집중형 보안 체계가 결합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특징이 경제와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영향력이 아주 큰 매체거든요. 코인 투자자라면은 아주 익숙하실 만한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블랙록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등 대형 기관들이 블리쉬에 대한 주식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조금 더 얻는 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블리시의 상장 이슈와 더불어서 좀 우리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5%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21년에 찍었던 사상 최고치 근접까지 이제 3% 만의 격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700달러대를 뚫어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이후로만 주가 상승률이 50%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죠. 간밤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재료가 된 것은 펀드스트렛의 톰 리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향후 10에서 15년간 이더리움이 가장 큰 매크로 투자 기회이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만 해도 무려 15,000달러를 찍을 거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예상을 내놓고 있죠. 엄청나게 과감한 황소다운 코멘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다만 톰 리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제 그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포인트가 이겁니다. 다수의 월가 크립토 프로젝트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 구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가 비트마인이 최근에 200억 달러의 주식을 추가 발행함으로써 이더리움 확보에 나서겠다라고 발표한 점 역시도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눈에 띄었던 한 가지 뉴스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크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3개월마다 이들은 투자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에 공개됐던 기금 포트폴리오에서 눈에 띄는 변화 한 가지 바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기금 포트폴리오는 총 14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의 순서대로 기재를 해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부킹홀딩스, 메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기입해놓은 숫자의 경우에는 보유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비트를 8.1% 비중으로 홀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기조,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될 연준의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들이 금, 은, 암호화폐 이런 이 자산들의 해지 자산으로서의 매력도를 증대시킨다라는 포인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금과 은, 그리고 각종 암호화폐 가격들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글로벌비트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에 앞으로는 암호화폐, 사모펀드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게끔 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이 퇴직연금 시장은요, 제가 조그맣게 말씀드렸던 이 하버드대 기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총 43조 달러 규모로 운용이 되는 가운데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이 401k의 경우에는 9조 달러 수준으로 운용이 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원이 넘어가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거대한 연기금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계속 유입될 가능성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가 비트코인 매입 스타트를 끊어줬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대학 등의 기금들 역시도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등이 하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다 따라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상자산 관련주들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포인트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는 스트래티지가 있죠. 이 옆에 있는 숫자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얼만큼 되어 있는가 36.4% 정도 달려가고 있고요. 로빈후드 플랫폼 기업인데 200% 이상의 폭등 흐름을 올해 들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코인베이스, 서클, 비트마인, 샤프링크가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이고요. ETF 투자를 선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블록 ETF 올해 들어서 33%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인 아이비트, ETHA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기요사키가 주식은 떨어지는데 코인은 오를 거다. 코인에 투자하라라고 언급했다라는 헤드라인까지도 눈에 띄어서 함께 넣어봤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까지 전해드리면서 글로벌 비트 마무리해봅니다.